말씀 중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지금 브리핑 할까요? 네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 주주에 대한 전자주주총회라든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또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집중투표제의 3% 적용에 대해서는 이거를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은 재산권이 헌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장기적으로 투자를 위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투자를 많이 일어나고 새로운 기업이 자꾸 신생 기업이 나오고 이런 경쟁의 원리에 맞게 자본가들이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경영권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런 경영적 책임이 있었을 때 그 법 조항을 엄격하게 따지고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자본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나 건강하고 이득이 많이 나는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상장을 하려 하겠어요? 안 할 겁니다. 상장하면 복잡한데,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텐데, 몇 명 안 되는 주주들끼리 기업을 해서 그냥 배당받고 잘 경영하면 되지, 이 자본시장에 상장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 환원적 기능도 있어요.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을 일반 국민들한테 들어와서 참여하게 하는. 그런데 이런 걸 누가 하겠습니까?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안 할 거라고 하는 많은 기업들이 자본시장이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위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 보세요. 대기업은 법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큰 노폼에 재정적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변호사 채용하기도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소송에 휩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내해나기가 어렵다고요. 또 하나는 M&A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경영을 잘 해가는데 이러한 지분율이 낮았었을 때 이러한 그 M&A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학을 하는 실험실에서 실험은 잘못하면 지붕이 날아가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사고로 끝날 수 있지만, 사회 경제적 실험은 국가 성장에 심각하고 아주 심대한 그러한 위험 요소로 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해보지도 않았던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옛날에 농촌에서 6만원, 7만원이면 쓰던 이 노동임금들이 지금 16만원, 17만원을 줘도 외국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실험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업에 관련된 이런 3%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대안은 우리가 얼마든지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액주주 같은 경우 소액주주에 배당할 시에 배당률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좀 더 이런 여러 가지 보완적 측면을 고려할 수는 있어도, 만약에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한다면 기업은 경제 전쟁 시대에 전투 대형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예요. 그렇잖아요. 기업이 나가서 경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 수가 자꾸 줄어들거나
경쟁력이 약화된다 그러면 자본시장에 장기적으로 손실이 오는 거예요. 국민한테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좀 원내 지도부나 반응은 좀 어땠어요? 제 개인의 의견을 낸 것이고 아마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됐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